12장 집중력. 비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길거리의 청소부로 취직해 마음속의 야망을 하나씩 죽여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래は何ですか? 집중력. 믿어라. 당신은 해낼 수 있다. 이번 장의 기본이 되는 원칙은 다른 장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므로 이 책 전체 내용을 두고 볼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쓰인 집중력이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볼 수 있다. 집중력은 자신의 특정한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계획하고 그 욕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마음을 모으는 행위이다. 특정한 욕구에 마음을 집중하는 과정에는 두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다. 그 첫 번째는 자기 암시이고 다른 하나는 습관의 법칙이다. 첫 번째의 경우 이미 앞에서 상세히 설명했으므로 여기서는 습관의 법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다. 습관은 같은 일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일단 습관이 형성되고 나면 시멘 덩어리와 같아서 다시는 깨뜨리기는 힘들다. 기억력 훈련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습관이다. 일례로 방금 만난 사람의 이름을 반복해 불러보면 그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게 된다. 어터베리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교육의 힘이란 위대하다. 이를 통해 어린아이의 마음과 자세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습관이 영구적으로 남게 된다. 습관은 행동 방식의 정신적 통로. 인간의 사고는 사고의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재료들은 주위 환경에서 모은다. 그리고 습관은 이 사고를 구체화하여 영구적으로 만들고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각인시킨다. 이런 잠재의식은 우리의 인격을 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이를 통해 우리의 행동 방식을 결정한다. 그리고 우리의 선입견이나 경향을 형성하고 의견을 통제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한 위대한 철학자는 정직한 사람이 범죄에 빠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 습관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고 있다. 우리는 처음에는 견뎌내고 그 다음에는 동정하며 결국에는 포용하게 된다. 습관은 레코드판에 있는 굴곡과 같고 마음은 그 굴곡을 따라 움직이는 레코드 바늘과 같다. 습관이 잘 형성되면 레코드 바늘이 굴곡에 최대한 밀착되어 따라 움직이는 것과 같이 습관의 본질에 상관없이 마음도 습관을 따라가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 환경을 주의 깊게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습관의 창조물, 환경은 사고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공급하고 습관은 이들을 영구적으로 만든다. 또한 환경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5가지 감각들을 통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습관이라는 힘은 일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식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좋은 측면이 배제된 좋지 않은 면들이 비춰지기 쉽다. 흔히 말하길 모든 사람은 습관의 창조물이라고 한다. 또한
습관은 굵은 밧줄과 같다. 매일 실을 한 가닥씩 엮어 나가면 그 밧줄은 나중에 가면 끊을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해진다고 말한다. 습관이 잔인한 독재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의지, 소망, 경향에 반대되는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생길 것이다. 과연 습관이라는 이 전능한 힘이 다른 자연적인 힘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으로부터 통제될 수 없는 것인가? 만일 통제가 가능하다면 사람들은 습관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대의 정신학자들은 우리의 행동과 성격이 습관으로부터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습관을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를 실행에 옮겼고 습관이라는 힘을 새로운 방향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습관은 우리의 행동 방식이 지나게 되는 정신적 통로라고 할 수 있다. 이 통로는 지날 때마다 더욱더 길어지고 넓어진다. 당신이 만약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장애물이 있는 길 대신에 뻥 뚫린 길을 선호할 것이다. 이는 정신적 행동에서도 마찬가지다. 즉, 가장 저항이 없는 길을 선택해서 이동하게 된다. 습관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할 때 반복적인 행동에 따라 형성된다. 이 자연의 법칙은 움직이는 생물체나 움직이지 않는 사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후자를 예로 들자면 한 번 접혀진 종이는 다음번에도 같은 선을 따라 접혀지는 것을 들 수 있다. 다른 예로 재봉틀과 같이 정교한 기계를 사용해 본 사람들은 그 기계나 장비가 일단 길들여지면 그 이후에는 길이 든 상태로 동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악기에서도 동일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옷 또한 일단 주름이 생기게 되면 여러 번 다름질을 해도 그 주름의 흔적은 남아있게 마련이다. 이상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칙은 우리 주변 어느 곳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일화들을 통해 습관의 본질에 대해 잘 알 수 있을 것이며 또 그것은 옷에 새로운 주름이 생기듯이 새로운 정신적 통로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항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잊지 말자. 오래된 습관을 없애는데 유일하면서도 최선인 방법은 그것을 대체할 반대된 습관을 갖는 것을. 새로운 정신적 통로를 형성하여 그것을 따라 살게 되면 오래된 통로는 자연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소멸된다. 새로운 정신적 통로를 따라서 생활하면 할수록 그 길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된다. 그 이후에는 그 습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더 쉬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 통로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정신적 통로를 만드는 일을 지금 바로 시작할 것을 권고한다.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훌륭한 정신적 통로를 만들어라. 자신이 원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데 따라야 할 중요한 신조들이 다음에 나열되어 있다. 첫째는 습관 형성 초기에는 모든 힘과 열정을 쏟아부어야 한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느끼고 지금 새로운 정신적 통로를 만드는 첫 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으로 갈수록 점점 더 쉬워질 것이다. 그 정신적 통로를 가능한 깊고 깨끗하게 유지하여 나중에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그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새로운 정신적 통로를 만드는 데만 집중하고 오래된 통로는 잊는다. 오래된 통로에 관한 모든 것을 깨끗이 잊고 미련을 두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통로를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셋째는 새로 형성된 통로를 가능한 많이 사용하라. 그 통로를 사용할 기회가 우연하게 생기기를 바라지 말고 스스로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새로운 길을 따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길은 더 길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길을 따라 여행하는 것이 쉬워질 것이다. 이렇게 새로 만든 정신적 통로를 따라 움직일수록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두는 것이 좋다. 넷째는 과거에 사용하던 오래된 통로를 따라 편하게 가고자 하는 유혹을 자제하라. 그런 유혹을 뿌리칠 때마다 자신이 더욱 강해지게 되고 다음번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다. 그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수록 점점 더 쉽게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유혹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초기부터 자신의 결단력, 끈기, 의지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섯째는 자신이 원하는 목적과 부합되는 통로를 제대로 만들었는지 확인하고 제대로 된 것이라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라.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로 향하는 깊고 넓은 정신적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아메리칸, 미국인이라는 단어가 I can이라는 말로 끝나는 것은 놀라운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 없다. American, I can. 습관과 자기 암시의 공통점. 이미 살펴보았듯이 습관과 자기 암시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수행되는 동작들은 습관을 통해 영구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동작들을 자동적으로 무의식 중에 수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피아노를 치는 것을 살펴보자. 연주자는 자신에게 익숙한 곡이라 하면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그 곡을 칠 수 있다. 자기 암시는 우리가 정신적 통로를 개척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이고 집중력은 그 도구를 잡고 있는 손이며 습관은 그 정신적 통로의 방향을 보여주는 청사진과 같다. 생각이나 욕망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세계에 충실하고 지속적으로 의식세계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 후에 습관을 통해 그 생각과 욕망이 영구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제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우리 주변 환경으로부터 사고에 필요한 재료들을 흡수한다. 여기서 환경이란 말은 다소 광범위한데 이 주변 환경에는 우리가 읽는 책도 포함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본질, 우리가 거주하는 나라,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부르는 노래, 그리고 무엇보다 14살 이전에 받는 종교적, 지적 훈련 등이 포함된다. 환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분석하는 이유는 이 환경과 우리가 개발하려는 인간성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 환경이 제공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원하는 명확한 중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우리의 정신은 환경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기반으로 성장한다. 따라서 가능한 우리의 명확한 중점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재료들을 많이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환경을 바꿔라. 첫째 단계는 자신의 명확한 중점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환경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그림을 자신의 마인드에 그려보는 것이다. 이어 그것이 현실화될 때까지 그 그림에 집중한다. 여러분은 이 책 2장에서 어떤 욕구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정신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명확하고 잘 정의된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라고 배웠다.
이것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첫 번째 법칙이다. 만일 이 법칙을 따르지 않거나 무시한다면 우연을 제외하고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당신과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당신 환경에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구성 요소이다. 그들의 본성에 따라 당신의 발전 혹은 퇴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가능한 당신과 가장 친밀한 동료를 골라야 한다. 특히 당신의 목표와 이상을 위해 열정과 자긍심과 판단력 그리고 야망을 가진 사람으로 골라야 한다. 당신 귀에 들어오는 모든 말과 눈에 보이는 것, 오감이 느끼는 모든 감각을 잘 기억하라.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당신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을 실감한다면 당신이 살고 있는 환경과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인생 목표와 관련 있는 책을 읽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당신의 목표에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동참하는 사람과 당신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지금 말 그대로 문명화 시대에 살고 있다. 명망 있는 과학자들은 입을 모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연은 수백만 년을 거쳐 진화를 거듭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화 시대를 만들었다. 과연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인디언 민족이 북미 대륙에 살아왔는가? 우리는 그들의 문명화를 평가할 수도 없고 정확한 조사도 할 길이 없었다. 그들의 환경은 미개했고 환경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도 없었으며 오직 까마득히 먼 곳에서 다른 민족이 들어와 약간의 문명화를 강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3세기 동안의 변화를 관찰하라. 예전의 사냥터는 거대한 도시로 바뀌었고 인디언들도 교육을 받고 그들만의 문화가 생겼으며 백인 형제들과 같은 능력을 얻기도 한다. 당신이 입고 있는 옷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친다. 즉, 당신의 복장 역시 환경의 일부분이다. 더럽고 초라한 의상은 당신을 우울하게 만들고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반대로 옷을 단정하게 입는다면 당신만의 스타일을 살릴 수 있으며 기분도 좋아진다. 어떤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일하는 책상이나 주위 환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잘 정돈된 책상은 잘 정리된 두뇌를 의미한다. 재고 보유 문서를 가져오라고 시킨 후 당신이 작성한 서류를 보면서 나는 당신이 어떤 뇌를 가지고 있는지 말할 것이다. 한 사람의 행동과 정신적 상태는 밀접한 관련이 있게 마련이다. 환경의 영향은 공장, 가게,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너무도 절대적이다. 고용주들도 그 중요성을 서서히 인식해 가면서 고용인에게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추세이다. 시카고의 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세탁업자를 본 적이 있다. 그는 경쟁사들보다 월등한 실적을 올리고 있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세탁실에 피아노를 설치해 근무 시간 동안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계속 피아노를 연주를 하고 있었다. 직원들도 모두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그 어느 곳에서도 세탁일이 고된 일이라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었다. 기분 좋은 환경 덕분이었는지 이 세탁소 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일하고 물론 급여도 다른 경쟁사 직원들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 집중력이라는 주제를 설명하기에는 가장 좋은 예가 아닐 수 없다.